야담 이야기. 재주 많은 딸 처녀 머슴 총각과 혼인을 하는데,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몽땅 거짓말이니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한 처녀가 있었는데 배짜는 재주가 참했다니. 용해도 보통으로 용한 게 아니라 이건 참 귀신보다 더 용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삼배 12피를 짜는데 삼을 베다가 껍질을 벗겨서 삼을 삼아 꼬리를 감고 삼시를 날고 메어서 배틀에 걸어 짤깍짤깍 12피를 눈 깜짝할 사이에 짜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짜놓은 삼배가 보풀하기 하나 없이 매끈하니 귀신인들 이 재주를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이 처녀가 관연하여 신랑감을 구하는데, 저처럼 재주 많은 사람이 아니면 시집을 안 가겠다고 그러니 세상에 그만한 재주를 가진 신랑감이 어디 흔한가. 처녀 아버지가 생각다 못해 방을 써서 내걸었습니다. 우리 딸은 하루아침에 배 12피를 짜는 재주가 있으니 누구든지 이에 맞먹는 재주를 가진 총각이면 우리 딸에게 장가를 들라. 이렇게 골골마다 방을 내걸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총각이 찾아와서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루아침에 12칸짜리 기와집을 짓는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이댁 따님 재주와 맞먹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니 처녀 아버지는 한번 솜씨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총각이 기와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참 보통 재주가 아니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 지게에 지고 와서 톱으로 잘라 대패로 밀고 자기로 다듬어 먹줄을 탁탁 튀겨놓고 뚝딱뚝딱 귀를 맞추어 금세 12칸짜리 기와집을 번듯하게 지어놓았습니다. 처녀 아버지는 이 신기한 재주에 감탄해서 두말 않고 딸을 시집 보내려고 했는데, 딸이 기와집을 찬찬히 둘러보더니 방문 하나에 문설주가 거꾸로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하루아침에 12칸짜리 기와집을 짓는 재주는 놀라우나 문설주 하나를 거꾸로 맞추어 놓았으니 이렇게 흠 있는 재주로서야 어디 저의 배필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시집갈 처녀가 마다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처녀 아버지도 하는 수 없이 총각을 내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또 한 총각이 찾아와서 저는 하루아침에 벼룩을 석섬서말 잡아서 모두 코를 꿰어 말뚝에 메어 놓는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사위로 삼을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 벼룩을 잡아서 코를 꿰는 재주를 어디에 쓰나 싶었지만 그것도 재주는 재주인지라 어디 한번 해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총각이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단숨에 벼룩을 석섬서말이나 잡아가지고 하나하나 코를 뚫어 실로 콧뚜레를 꿰어 잔솔가지 수천 개로 말뚝을 만들어 꽂고 거기에다 척척 매놓는 거였습니다. 그걸 보니 비록 쓸모는 없다 하나 귀신 뺨칠 재주였습니다. 처녀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저만한 재주를 가지고서 내 딸을 굶기기야 하겠나 싶어서 허운을 하려고 했는데, 딸이 벼룩 코 깬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맨 끝에서 두 번째 벼룩에 코를 꿰지 않고 목을 묶어 놓은 것을 보고는 이 많은 벼룩을 잡아다 코를 꿰는 재주는 놀랄 만하나 맨 끝에서 두 번째 벼룩은 코를 꿰지 않고 목을 묶어 놓았으니 이런 흠 있는 재주를 가지고 어찌 저의 배필이 되겠습니까? 이러고 시집을 안 가겠다고 말하니 이번에도 처녀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총각을 내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니 찾아오는 총각이 없어서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5해가 지나도 개미새끼 하나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녀는 점점 나이를 먹어서 이러다가는 시집도 못 가고 늙어 죽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제 발로 돌아다니면서 신랑감을 찾기로 했는데 이참에 기어이 천생배필을 찾으리라 작정을 하고 나섰습니다. 신들매를 바짝 조이고 나서서 여기저기 돌아다녀 봐도 쓸만한 신랑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허탕을 치며 몇 해를 돌아다니다 보니 나이는 점점 더 많아지고 이제는 정말 시집가기 다 글렀다 싶었습니다. 에라, 배필을 못 구할 바에는 살아서 무엇하나 차라리 죽어버리란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천길 벼랑 위에서 눈을 질끈 감고 몸을 날렸는데 뚝 떨어지고 나서 눈을 떠보니 제 몸이 광주리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산 밑에서 웬 총각이 광주리를 받쳐 들고 서 있는데 그 광주리 안에 처녀가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그 총각에게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물으니 총각이 하는 말이 내가 벼랑 밑에서 나무를 하다 보니 벼랑 위에서 웬 사람이 몸을 날려 떨어지기에 얼른 대밭에 가서 낫으로 대를 베어 칼로 쪼개고 다듬어 대살을 만들어서 가로로 엮고 세로로 엮어 대광주리를 만들어 떨어지는 사람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당신이여.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처녀가 듣고 보니 이 사람이야말로 제가 찾던 신랑감이었던 것입니다. 벼랑 위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걸 보고 그 사이에 대를 베어 쪼개고 다듬어 광주리를 만들어 사람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 용한 재주가 어디에 있나. 이런 재주를 가진 사람이면 하늘이 낸 배필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총각과 혼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승의 꾀에 오히려 군수가 된 가난한 양반. 그리 멀지 않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벼슬아치들이 죄다 썩어 문드러져서 매관매직이 예산일일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북촌 고을에 권세가 당당한 정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권세 있는 정승이면 당연히 문객이 들끓게 마련인데 이 문객이라는 것이 다 그렇고 그런 건달들이었습니다. 동괴나 갖다 바치고 정승의 비위나 슬슬 맞춰가며 어정거리다가 벼슬이나 한 자리 얻어볼 욕심으로 득실되는 거였습니다. 그런 문객이 늘어날수록 정승은 처지가 더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면목으로 봐서는 모두 벼슬 한 자리씩 안겨주고 싶으나 벼슬자리라는 게 무슨 떡부스러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몇몇 사람 척만 들어주자니 말썽만 생길 것이고 이래저래 난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승이 한 가지 꾀를 냈는데 그 꾀가 무엇인고 하니 이야기를 잘 꾸며대서 자기를 감쪽같이 속이는 사람에게 벼슬자리를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뒷말도 없을 것이고 사내가 그만한 입성과 늘품이 있어야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구실도 되니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객들이 저마다 정승을 속인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별별 해괴한 거짓말을 들고 나와 능청을 떨었지만 어지간한 속임수에 넘어갈 정승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거짓말을 꾸며 대도 정승이 좀처럼 넘어가지 않으니 모두들 헛물만 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마을까지 소문이 나서 소문을 듣고 산지사방에서 꾸역꾸역 모여드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모두들 내놓은 거짓말이 신통치 않았던지 아무개가 벼슬자리 얻었단 말은 종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이 이쯤 되자 한다 하는 능청꾸러기들도 죄다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벼슬자리 얻기는 영 글렀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둘 보따리를 싸가지고 떠나버리니 그 잘난 속임수 판도 슬슬 거둘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남촌에 사는 젊은 양반 한 사람이 몇 안 남은 문객들 틈에 슬그머니 끼어들었습니다. 본래 집안도 변변치 못한 데다가 살림도 찢어지게 가난하여 벼슬자리는 꿈도 못 꾸어본 형편인데 정승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였습니다. 이 젊은 양반이 정승 앞에 나아가 한마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승이 말하길 자네는 처음 보는 젊은이로군. 그래, 무슨 말로 날 속일 텐가. 정승은 별로 탐탁치 않게 대했지만 젊은이는 개의치 않고 슬슬 말문을 열었습니다. 대감, 제가 아까 댁으로 오는 길에 참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말은 많이 들어봤지. 그래, 무엇을 봤는고? 다름 아니오라. 수표교를 건너다 보니 기러기 한 마리가 앵두를 물고 날아가다가 다리 위에 떨어뜨리지 않겠습니까? 주워서 보니 어찌나 큰지 장독간에 된장만 했습니다. 정승이 그런 시시한 거짓말은 귀가 아프도록 들어본지라 하품을 하며 받아넘기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게. 그런 앵두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니 젊은 양반이 잠시 생각하는 척 하더니 참 다시 생각해보니 된장독이 아니라 간장만 했습니다. 그만한 앵두도 없어. 아니 사발만 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야. 간장 종지만 했습니다. 거짓말. 밤톨만 했습니다. 거짓말. 이렇게 차츰 줄여 나가다가 참 잘 생각해보니 앵두만 했습니다. 라고 말하니 앵두가 앵두만 하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승은 혀를 차며 불쌍하다는 듯이 젊은 양반에게 말하니 참 딱한 사람이군. 그래 그까짓 어린애 장난 같은 말로 날 속이려 했나. 이제 사실대로 말했으니 그만 가보게. 그런데 젊은이는 빙글빙글 웃으며 한 번 더 다짐을 놓았습니다. 틀림없이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렸죠. 글쎄 그렇다니까. 그러니 날 못 속인 게야. 대감님께서는 안 속으려고 하셨지만 분명 속으셨습니다. 어째서? 앵두만 하다고 했는데 뭘? 누가 앵두를 가지고 그런답니까? 기러기 말씀이지요. 이 한여름에 기러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감께서는 설마 기러기가 9, 4월이나 되어서 날아온다는 걸 모르지는 않으셨겠죠. 이렇게 되어서 정승은 젊은 양반한테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젊은 양반은 소원대로 군수 한 자리를 얻어서 떵떵거리며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좋은 곳에 쓰면 참 좋을 텐데 나쁜 곳에 쓰는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 모두 좋은 머리, 좋은 곳에 쓰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